일본에 35년째 살면서 사회 시스템 중에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인 관행들을 보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각종 행정 업무 처리의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선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카치입니다. 이번에는 세계적인 디지털의 흐름 속에서도 꿋꿋하게 아날로그적 마인드를 고집하고 있는 일본의 현재를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행정체계는 여러 면에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시대적 요구인 디지털화하는 것이 정말 느리다고 느끼고 산다. 지난 6월 유류 가격 폭등으로 힘들어하는 중소운송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청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안내가 있었다. 우선 구청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내용을 보니 연 매출 1,000만엔 이하 운송업자인 나는 지원금이 5만엔이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여건을 생각해 지원해준다니 고마운 마음으로 받기로 했다. 지원금 안내와 지원서를 PDF 파일로 다운받아 프린트를 했다. 여기까지만 디지털이었다. 프린트한 것은 전부 14장이었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간 접수. 이제부터 아날로그의 시작이다. 안내문을 읽어보니 서류를 작성해서 도장도 2군데 찍고 택시 허가증과 작년도 세무신고서도 10장 정도인데 복사해서 서류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란다. 세무 업무는 디지털화가 약간 진행되어 있어 내 납세 번호만 치면 전부 알 수 있는 것이고 구민세도 내 매출과 소득의 기준에서 산정하니까 구청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일 텐데 굳이 일일이 복사를 해야 했다.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려고 보니 접수 장소의 주소가 신주쿠의 고층 빌딩의 한 층으로 되어 있다. 구청에서 받으면 될 것을 왜 우리 구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 먼 신주쿠의 그것도 비싼 장소를 지원금 접수받고 처리하려고 그 비싼 사무실을 임대했단 말인가? 그리고 구청 직원들이 신주쿠의 사무실로 출근해서 접수 일을 한다고? 먼저 세금의 낭비라고 생각되어 의아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했으니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사서 붙이고 지난달에 보냈었다. 그리고 그저께 우편으로 온 통지서에 지급 결정이 났다는 내용과 함께 입금할 은행 구자를 적어서 보내라는 서류가 들어있었다. 서류에 은행 구자번호를 적어서 우편 봉투에 넣고 또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사서 붙여서 보냈다. 3주 뒤에 내 통장으로 입금한단다. 처음에 보낸 서류에 미리 구자번호를 적어서 보냈다면 우편으로 다시 구자번호를 보내는 번거로움이 없었을 것이고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안 들 것인데 머리가 나쁜 건지 생각을 안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또한 코로나 때도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내 구자번호는 데이터로 등록되어 있을 것인데 다시 또 보내야 한다니 어이가 없었지만 이것이 오늘의 일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처음부터 인터넷에서 디지털로 접수받고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안 할까 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올해 초에 도쿄도에서도 유류비 지원이라고 12,000엔의 지원비가 있었는데 그때는 인터넷으로 서류 사진을 찍어 올리니까 일괄 처리가 순조롭게 되었었습니다. 기술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아날로그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일본의 행정의 비효율화는 신중함과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신중함이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부 고려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려다 보니 종이로 된 서류에 도장도 찍고 근거도 남겨야 하고 구자도 확인해야 하고 그래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행이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심이 된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방식의 효율보다는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일종의 결벽 증세가 일본 사회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개선하자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나라. 이것이 아날로그에 머물고 있는 일본의 현실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의 변화를 일찍 파악하고 서구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며
메이지 유신으로 번영의 발판을 만든 일본이 고도 성장기에 고정된 관행에 얽매여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며 그 결과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고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한때 좋았던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된 지금의 일본의 모습에서 비효율적인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너무 신중하다 보니 대응 속도가 너무 느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일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저로서는 무척 답답합니다. 일본은 과연 언제쯤 아날로그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일본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결국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변화를 외면하는 갈라파고스 같은 나라, 일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본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